20년 후 서울 부동산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플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플랜에 따라 앞으로의 서울 부동산 시장과 역세권 투자 시장이 좌우될 정도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서울 부동산의 미래, 2040 서울도시기 본계획이라고 불리는 2040 서울 플랜입니다. 우리는 서울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을 황금노선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황금노선이라 이름을 붙여줬을까요? 예를 들어 비슷한 지역을 연결하는 분당선과 신분당선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분당선보다는 신분당선을 황금노선으로 보는데 둘의 차이점은 핵심 지역 통과 여부입니다. 대중의 입에 많이 언급된다고 핵심 지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처럼 핵심 지역 역시 공공기관에서 정확하게 지정하고 있으며 이 지역들을 바탕으로 도시 계획을 세웁니다. 2040 서울도시기 본계획이라고도 불리는 2040 서울 플랜은 2022년 3월 서울시가 발표한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주택과 공원, 교통과 산업, 환경과 문화, 복지까지 다양한 부문별 계획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서울시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2040년까지 서울시의 모든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2040 서울 플랜은 서울의 부동산 투자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040 서울 플랜은 6대 공간 계획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6가지의 공간 계획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40 서울 플랜의 첫 번째 공간 계획은 보행 일상권 조성입니다. 주거 위주로 형성된 기존의 일상 공간을 도보 30분 이내 보행권 안에 일자리와 여가문화, 수변 녹지, 상업시설, 대중교통 거점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립생활권으로 개편하는 공간 계획입니다. 보행 일상권 조성은 서울시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40 서울 플랜의 두 번째 공간 계획은 수변 중심의 공간 개편입니다. 서울시에는 한강과 국가하천, 지방하천 등 총 61개의 하천이 25개 자치구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 서울 전역에서 하천의 잠재력을 끌어내 각 수변의 매력이 드러나는 명소를 조성하고 사람이 모여드는 곳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행 용이성과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세부적으로 소하천 지류의 수변 테라스, 카페, 쉼터, 공연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4대 지천인 안양천과 홍제천, 중랑천, 탄천은 배후 주거지와의 접근성을 개선해 특화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한강입니다.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한강과의 연결을 계획 단계부터 반영되도록 밝혔는데 앞으로 한강을 업무, 상업, 관광의 중심지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서울시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040 서울 플랜의 세 번째 공간 계획은 미래 성장 거점, 중심지 기능 강화입니다. 과거 2030 서울 플랜에서 서울은 3도심 7광역 12지역이라는 중심체계로 계획되었는데요. 기존의 중심체계를 유지하되 3도심인 서울도심과 여의도, 강남을 중심으로 그 기능을 고도화해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서울의 핵심지인 서울도심과 여의도, 강남을 더 고도로 개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서울도심의 경우 남북으로 4개의 축과 동서로 1개의 축을 마련해 4+1축을 중심으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남북 4개 축은 광화문부터 시청을 잇는 국가중심축, 인사동과 명동을 잇는 역사문화관광축, 세운지구의 남북녹지축, 동대문 DDP의 복합문화축 지역으로 이 4개의 지역을 잇는 동서 방향의 글로벌 상업축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획일적인 높이 규제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을 상향시켜 소규모 필지 위주의 개발을 지역에 맞는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개발로 전환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040 서울 플랜의 네 번째 공간 계획은 다양한 도시 모습, 경직된 도시계획 대전환입니다. 용도지역제는 도시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와 건물의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에는 크게 주거와 상업, 공업, 녹지지역이 있는데 앞으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용도지역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로 편의시설이 부족한 주거 밀집지역의 상업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용도지역을 추가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보행일상권 조성과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2040 서울 플랜에서 가장 화제였던 건 서울 전역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35층 제한 철폐입니다. 다만 용적률 완화는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한강 개발을 적극 추진하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 층수 제한은 폐지되어도 용적률이 제한되면 고밀도 개발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라는 의미로도 비춰집니다. 2040 서울 플랜의 다섯 번째 공간 계획은 기반시설 입체화입니다. 기반시설 입체화에는 지상철도 지하화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지상철도 선로 부지는 101.2km이며 차량기지 면적은 4.6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데 이를 지하화하고 지상철도 지하화를 통해 확보된 토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지하화 작업은 많은 재원과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예정되었다가도 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업이 철회되는 등의 리스크도 함께 꼼꼼히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2040 서울 플랜의 여섯 번째 공간 계획은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자율주행을 비롯해 하늘을 나는 자동차,
플라잉카를 가능하게 하는 서울형 도시망 공교통 UAM, 모빌리티 허브 그리고 3차원 시뮬류 네트워크 등을 도시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형 도시망 공교통 기반을 위해 부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복합 환승센터 개념의 모빌리티 허브를 서울 전역에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2040 서울도시기 본계획 2040 서울 플랜은 더 많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될 것이고 그에 따라 부동산 투자 트렌드와 시장 방향성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2040 서울 플랜은 꾸준히 수정 및 보완되며 변동된 사항이 존재할 수 있으니 꾸준히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준트였습니다.